안녕하세요. 저는 김장훈입니다. 원픽 다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열띤 토의도 하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우리 블록체인 생태계가 확산되고 있는 어떤 그런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발표하지 않은 내용들은 기존의 우리 커머스 플랫폼은 주로 기업이 운영하고 있죠. 근데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것이 다오로 운영될 수 있으면 어떨까? 여기서부터 저희는 출발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저희 원픽 다오가 어떤 식으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다오가 어떤 식으로 커머스로 일어나는지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픽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원픽? 원픽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픽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이런 것을 픽하는 것을 원픽이라 하죠. 잠깐 제가 오늘 우리 원픽 다오의 좌장이신 잠깐 우리 두진문 회장님을 잠깐 우리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겠는데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두진문 회장님께서는 약 한 30년 전에 코웨이라는 회사를 창립을 하시고 지금 현재까지도 코웨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구독 서비스의 첨단을 걷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 그때 어떤 초석을 다지셨냐면 가가호로 방문하면서 정수기를 앉아주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가가호 방문하면서 그 휴먼 터치로 고객을 락인하는 이제 그런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를 지금까지 이어왔어요. 예. 지금도 부동의 1등은 웅진 코웨이가 정수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저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2018년도에 원픽이라는 브랜드를 레지스트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원픽을 사용한 계기는 뭐냐면, 자, 이제는 커머스가 단순하게 기업에서 제공하는 그런 어떤 커머스가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을 원픽해서 그것을 커머스로 연결시키자라는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을 탈중앙화 자율주의적인 다오가 직접적인 운영의 주체가 된다면 그것은 새로운 비즈니스로 저희가 창출이 되겠다라는 그런 신념하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좀 잘 안 되네요. 자, 먼저 플랫폼 비즈니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웹2의 가장 핵심은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이 양면 시장 효과인데, 공급자는 소비자가 많이 모이면 보다 좋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고, 또 소비자는 보다 좋은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지금의 빅테크로 성장을 했는데, 자, 이것도 지금 현재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보통 우리가 보면 S커브라고 하죠. S커브의 정점이 오면 그 비즈니스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독과점에 대한 이슈도 있죠. 또는 정보의 비대칭도 있죠. 그리고 과거에는 저희가 파지티브섬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했던 모든 플랫폼의 서드파티나 또는 미들맨들이 플랫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합심을 했고 협력을 했죠. 이 결과 플랫폼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는데, 자, 반대로 플랫폼이 너무 거대해지다 보니 서드파티들을 하나하나씩 인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파지티브 썸은 없는 거예요. 협력해서 우리가 성과를 나눠가는 그런 게임은 없어지는 겁니다. 저희는 이것을 다시 파지티브 썸을 다시 생태계로 환원시키는 그런 개념을 저희가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제로 게임은 없다. 우리는 파지티브 게임을 다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웹2 환경에 있는 모든 주도권, 플랫폼의 승자들, 독과점에 있는 어떤 주도권을 독식하고 있는 이러한 거대한 빅테크들의 어떤 사업의 영역을 저희
원픽 다오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다시 운영과 가치를 공유하는 새로운 어떤 블록체인 생태계의 중앙화가 아닌 분산형, 탈중앙화 개념의 플랫폼을 저희가 만든다라는 개념입니다. 저희가 6가지 정도의 어떤 KPI를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통 블록체인 하면 저 역시도 100%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사업을 기획하는 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은 너무 어려워요, 저한테도. 제가 어려우면 아마 여러분들도 어려우실 것이고, 또 다오로 참여하는 분들도 다 어려울 것이에요. 자, 이것이 딜레마인데 저희는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자, 뭐 블록체인이 어떻고 뭐 작업 방식이 어떻고 이런 복잡한 단어가 과연 다오 생태계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저는 절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비즈니스는 되게 쉬워야 돼요. 어려우면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다오라는 개념은 어렵지요. 근데 다오가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마 기업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상호작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도권을 일단 먼저 뺏어온다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상거래의 모든 어떤 과정이 스마트 컨트랙에 다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어떤 복잡한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것들, 어떤 네트워크적인 것들 이런 걸 다 차치하더라도 각 기능들이 스마트 컨트랙으로 커머스에 걸맞게 만약에 그것이 온전히 기록된다면 이것은 더 이상 기업이 주도하지 않아도 다오가 가능하겠다. 이것에 저희는 상당히 중심을 갖고 있다.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플랫폼의 구조는 주주나 운영자 또는 기업 이런 형태 또 거기에 관련된 네트워크 참여자들 이 모든 분들이 하나의 어떤 계층을 갖고 있어요. 종업원이라는 계층, 또 사용자라는 계층이 있고요. 주주라는 계층이 있고 자본가라는 계층이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떤 계층 구조적인 관리 없이 기능이 완벽하게 돌아가야 돼요. 예, 저희가 버전 어쨌에서는 100%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이것을 고도화시키면서 이것이 계층의 어떤 구분 없이 관계없이 완벽하게 커머스로 돌아가는 그거에 저희는 KPI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하나를 더 설정했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subscription to earn이에요. 내가 구독을 하거나 내가 소비를 하면 거기에 따른 커뮤니티 내에서 보상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가 없는 구조죠. 무슨 play to earn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move to earn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보상 플랜이 있는데 저희 같은 커머스 생태계 내에서 거기에 활동하는 모든 부분들을 다 보상 체계로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경영, 운영의 주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왜 더 가능하냐면 기존의 모델들은 오버헤드가 엄청 많아요. 자, 우리가 아는 쿠팡은 아직도 영업이익을 실현하지 못해요. 앞으로도 실현할 가능성이 커머스 자체로는 저는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커머스 플랫폼들은 아직도 영업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오버헤드가 너무나 높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더 높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치열하게 경쟁하기 때문에. 다오의 부분은 최소한 인관리비 또는 공급자로 받는 부분들이 기존의 레거시한 모델보다는 저희는 오버헤드가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저희는 시스템적으로 분배하는 모델을 저희는 구상을 했던 겁니다.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이게 복잡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아까 막 가상자산, 뭐 화폐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얘가 실질적으로 사용했을 때 편리하냐, 나한테 이로우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떠한 비즈니스도 불가능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저는 그런 사례가 단 한 가지도 없었다고 봐요. 저희는 실물 경제, 이 커머스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실물 경제의 다오가 중심이 된 경제 이것을 저희는 구조화시켜서 다오노믹스를 완성하는 저희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쉽게 계속 쉽다는 걸 제가 강조하죠. 쉽고 편리한 다오 프로토콜을 저희는
적용시켜가지고 글로벌하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든 미국에 있는 사람이든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 누구나 쉽게 다오라는 프로토콜 내에서 커머스 활동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subscription to earn에 대한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내가 보상을 받고 내가 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스마트 컨트랙이 상당히 어려운 단어예요.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저장을 하지? 어떻게 이거를 구조화시키지? 어떠의 모든 거래를 이것을 어떻게 만들지? 라는 부분이 저희들 숙제예요. 저희 그 염승민 대표라고 맨사 출신의 천재 개발자가 있어요. 저희 팀의 CEO인데 염승민 대표하고 저하고 늘 고민했던 게 상거래를 어떻게 스마트 컨트랙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문제없게 만들 수 있느냐, 가장 효용성 있게 만들 수 있느냐가 제일 숙제예요. 저희는 오늘은 개념만 잠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뭔가 하나에 트러스트가 없다 그러면은 마치 은행에 돈 맡기는 것도 똑같아요. 은행에 돈을 맡기면 내가 그것을 뺏기지 않거나 보관할 수 있는 어떤 트러스트가 형성이 되죠. 이 말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트러스트 형성이 되는데 마치 스마트 컨트랙은 내가 대면하지 않아도 스마트 컨트랙이 모든 거래를 증명해 주기 때문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저희 다오 멤버들이 이 생태계에서 활동을 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만들어준 자. 여기에 저희는 이것을 고도화시키는 것이 이 앞으로 다오 또는 웹3가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화폐를 얘기하고 코인을 얘기하고 코인 거래소에 상장을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 웹3의 성공은 다오의 활성화에 있다고 봐요. 다오가 활성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꿈에 지나지 않는 거죠. 왜? 커뮤니티가 여기에 참여해야만 이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지, 코인이 올라간다고 이 경제가 활성되는 거는 그거는 넌센스라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계층 구조와 관계없이 완전한 가능한 기준이라 했는데 보통 커머스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요. 공급자가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 프로모션 하죠. 누군가 판매하죠. 그 다음에 고객 만족을 하고 딜리버리를 하고 또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수익을 낳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이 지금까지는 기업과 서드파티와 미들맨이 했던 부분인데 저희는 이것을 저희 다오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의 주체가 되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계층이 없어요. 누구나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을 하면 또는 이 안에서 활동하고 서비스를 하게 되면 나한테 보상이 명쾌하게 이루어지고 아주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구조에서 우리가 모든 어떤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서로 간에 노력할 수,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그러면 이것을 어떤 기능을 넣고 어떤 조직을 먼저 1차적으로 버전을 만들어낼까를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보면 기존의 버전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보통 다오라고 하면은 어떤 조직의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중앙화 조직이 없기 때문에 누가 중간에 이걸 베리파이 해주거나 컨트롤 해주는 그런 어떤 기능들이 사실은 상당 많은 부분 이 다오에서 표현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저희는 이 역시도 전문가 그룹들을 저희가 전부 다 다오로 유치를 한 다음에 이들이 SSPC라는 즉 Strict Standard Processing Committee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서 아까 우리가 원픽 한다 그랬죠. 원픽이 진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것이 윤리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기능적으로 가격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전부 다 이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주죠. 그러면 바로 저희 머천다이저나 또는 PD 자 기존의 PD들은 프로듀서라는 개념을 썼는데 저희는 이 다오의 모든 과정 판매하는 모든 과정을 컨트롤하고 운영하는 프로세싱 디렉터라는 새로운 어떤 잡을 저희가 만들었죠. 아까 두지문 회장님께서 코디라는 새로운 어떤 작업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그 기능을 하듯이 지금 현재는 저희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판매자가 있고 또 원픽 시티즌이라는 개념의 저희 다오 멤버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개념을 다오노믹스라는 개념으로 저희는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사용에 편리한 글로벌 모델로 설계된 다오 프로토콜,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모델입니다. 이런 블록체인 이런 어떤 생태계 내에서 이런 다오들이 모이고, 이런 다오들이 다오 투 다오로 이 글로벌로 갈 수 있는 개념의 저희는 세계관을 갖고 있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플랫폼의 기능이나 확장성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집단 지성을 이용해 가지고 기업이 못하는 것들을 저희는 실질적으로 다오들이 투표를 하고 개선 활동을 하고 참여를 하고 확장하는 이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죠. 그리고 모든 다오들은 저희가 유틸리티 NFT를 발행을 합니다. 이거를 가져야만 이 다오 내에서 나의 신분이 증명이 되고요. 또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아이디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호랑이, 한국을 대표하는 호랑이로 저희가 NFT를 만들었고요. 이미 많은 다오들이 저희 NFT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큰은 이더 생태계에 저희가 ERC20로 토큰을 만들어서 총 60억 개의 토큰이 발행될 거고, 특이한 점은 저희 토큰은 다 에어드랍입니다. 저희 커뮤니티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에어드랍 되고요. 특히 이런 60억 개 중에서 멤버 마이닝, 멤버가 되면 토큰을 보상받는 개념으로 출발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이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뭐 더 이상 설명은 좀 어렵겠고, 이 정도에서 설명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X2E라고 하면은 Play to Earn이라 그래서 P2E를 대중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Subscription to Earn이라고 하죠. 구독 경제에 대한 개념까지 잘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원픽다오의 김장훈 부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발표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이현 교수님께서 웹3 시대의 헬스케어에 대해서 주제 발표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제 백그라운드는. 그래서 신경외과 의사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게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좀 생경한데요. 오늘 좀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은 많이 배우고, 내 주제를 뭘로 표현을 해야 될까 하다가 좀 전 세션에서 좋은 말을 들었습니다. 관계 재정립,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의 비대칭성.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분야가 코인도 있지만 사실은 의료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분야입니다.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명한 두 분야를 어떻게 관계를 재정립해서 설명할까 하는 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목은 웹3 시대의 헬스케어라고 했습니다마는 앞서 많은 설명들이 있었기 때문에 웹 1, 2, 3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헬스케어 1, 2, 3하고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허나 최대한 한번 헬스케어 1, 2, 3하고 맞춰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뭐 웹원은 잘 아시는 바로 내용은 이렇고, 헬스케어가 이 웹원 시대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헬스케어도 그때 전자 의무 기록이 나왔습니다. 전자 의무 기록은 이제 한참 그 당시는 종이 없는 병원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각 병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가장 그 전자 의무 기록이 많이 잘 보급된 나라에 우뚝 서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역시 이건 어디까지나 호스피탈 인트라넷 안에서의 얘기고, 상호작용은 없었지만 그야말로 웹2 이 엄청난 시대에 지금 오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와서 이제 플랫폼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 플랫폼의 폐해가 막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헬스케어 듯이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상호작용이 물론 되어서 크게 원격 의료라든가 커넥티드 헬스 같은 것이 가능해진 반면에 여러 가지 이런 그 빅테크 기업들에 의한 어떤 물리적 기술적 인프라 통제가 막 이 거버넌스를 휘두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듯이 헬스케어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고 역시 또 보안의 위협이라든가 이 당시에 여러 가지 해킹 문제라든가 랜섬웨어 같은 어떤 바이러스 같은 문제들이 헬스케어에도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이 당시 저커버그가 이제 불려와서 치도곤을 당했고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병원에서는 이 시기부터 의사들한테 경영 마인드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억제했어요. 경영 마인드라는 이름으로 의사들을 이제 상당히 프레스를 가해서 소신 진료가 그전 의사의 어떤 자부심이기도 했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이 시기부터 위축이 되었고 돈에 많이 휘둘리게 됐죠. 이것은 유명한 장표인데 보시다시피 의료 코스트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어드민 코스트가 이렇게 늘어났고 이 가운데 노란 부분은 소위 말하는 의사의 몫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헬스케어 퍼스널들 다 포함한 몫이지만 의사로 대표되니까 의사의 몫은 거의 인플레이션 커버도 안 되는 바닥을 기었죠.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미들맨, 뭐 서드 파티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돈들이 다 미들맨하고 서드 파티로 가고 왜냐? 이렇게 이건 미국 의료보험 페이먼트 시스템의 스키마틱 다이어그램입니다. 이거 복잡해서 이거 알렉산더 대왕 아니면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것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돈이 이걸 유지하려고 어드민 코스트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의사가 돈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의사가 버는 건 푼돈이고 표정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점점 의사들은 하나의 대형 병원의 부속품처럼 되어갔습니다. 의사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우울한 얘기입니다만은 뭐 너 아니래도 딴 사람 얼마든지 있다. 큰 병원에서 나온 환자들 오니까 너 우리 병원에서 일하기 싫어? 그럼 나가. 그럼 다른 의사 찾게. 이렇게 위치가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의사들 생각에 아니 내가 리스크 테이킹 다 하고 일은 내가 죽으라고 하는데 돈은 누가 가져가나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고 그것이 그 돈이 환자의 건강 증진 그리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쓰여졌다면 그래도 좀 불만이 덜한데 이게 미들맨하고 서드판트한테 간다 이러면 당연히 불만이 생기죠. 그래서 환자의 입장에서도 또 의사의 입장에서도 이런 건 아니다 하는 자각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웹3 세상이 되니까 이거 뭔가 이것을 한번 바꿔보자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러려면 웹3로 바꾸려면 이게 인프라하고 거버넌스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만은 어찌됐건 시작은 이 EHR 웹1 시대에 등장했던 이 전자유무 기록을 한번 블록체인으로 올려보면 이렇게 인프라와 거버넌스의 분리가 실현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 인프라하고 거버넌스를 어떻게 분리를 할까 고민이 많죠. 어찌됐든 환자의 데이터라는 의료 데이터라는 엄청난 것이 대규모 독점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데이터와 머니 이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되는데요. 뭐 데이터 또 쪼개면 스피드, 스토리지, 시큐리티, 인테그리티, 이뮤터빌리티 온갖 일들이 다 분리가 되고 머니도 역시 복잡합니다. 올해 좀 세상을 대변하듯이 CES에 최초로 이 헬스케어 관련 CEO가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하신 얘기가 주로 당뇨병에 대해서 얘기는 하셨지만 제가 필요한 부분을 여기다 요약하면 디지털화하고 탈중앙화하고 민주화하고 통제력, 소버렌티를 환자한테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똑같습니다. 이게 헬스케어나 세상 일이나 그래서 이 환자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걸 중심으로 옮겨놓자 하는 게 이 양반의 주장이고요. 그러려면 제 주장은 웹3 병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새로운 생태계, 에코시스템 많이 말씀하셨는데 중심에 이게 있어서 드디어 이게
환자의 입장이나 의사의 입장이나 병원의 입장이나 정부의 입장이나 커뮤니티 입장이나 뮤추얼리 다 상호 얘기되도록 다시 관계를 재정립해야 되겠다 하고, 제일 걸림돌이 병원입니다. 병원인데 병원도 역시 이런 변화되는 세상에 맞춰서 커뮤니티한테, 네트워크한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걸 자각을 하고 변화에 적응해야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체인이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은 많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이걸 조금 메디컬 레코드로 바꿔서 보면, 메디컬 레코드가 블록체인화되면 여러 가지 DID라든가 신원 인증이라든가 무결성이라든가 투명성, 불변성, 익명성, 보안 등등 여러 가지 이점이 많고요. 특히 P2E도 중요하지만 P4P도 헬스케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paying for performance에 대해서 이게 가능해집니다. 이 paying for performance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기존의 이 보상 체계로는 의사의 월급이라든가 fee for service,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이죠, 번들 페이먼트, 이건 포괄수까지 같은 거고, 캐피테이션은 인두제인데, 이러한 기존의 방법으로는 특히 환자가 되기 전에 평소 건강 관리에 대한 보상 체계로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까 P2E 방식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다오가 등장을 다시 합니다. 다오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는데, 이렇게 지배구조와 기술적 인프라의 분리가 병원에 적용되고 헬스케어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역시 다오가 헬스케어에도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결을 달리해서 이것을 네 가지 요소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카운터빌리티, 인증, 접근성, 지불성. 네. 어카운터빌리티가 왜 중요하냐? 앞으로는 이제 의료비가 너무 상승을 많이 합니다. 지금 한 바이알에 15억 하는 주사가 나올 정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사 한 번 맞는데 15억 원짜리 주사가 효과가 아주 좋아서 맞으면 생명을 구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걸 지불 안 해줄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정부는, 특히 바뀌는 정부마다 다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은 없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선거 공약입니다. 그런데 야, 이 주사 한 방에 15억씩 하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방법은 국민들이 병이 나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법을 위해서 이제는 환자한테도 책임을 좀, 국민한테도 책임을 좀 나눠 갖자. 정부가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건강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해서 잘 관리하시는 분은 국가가 혜택을 많이 주고, 제대로 관리 안 하고 맨날 술 잡고 운동 안 하시고 과식하시고 이런 분들은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자, 그겁니다. 그래서 환자, 의존은 환자로부터 행동하는 건강인으로 빨리 전 국민을 전환시켜야 이 서스테이너블합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그런데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그걸 디파인할 거고, 어떻게 리스폰시빌리티를 어사인 해줄 거고, 어떻게 그걸 측정할 것이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서로 책임 전가하게 돼서 현실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굉장히 필요한 대상이 됐습니다. 이 반지 안에는 온갖 센서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수면, 심박수, 체온, 산소 포화도, 호흡수, 운동, 스트레스 등등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저러블 디바이스가 있어야 이 사람이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하는지 어떤지 측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드디어 이게 되면은 커뮤니티 드리븐 헬스케어 시스템이 드디어 되고, 그래야 어포더블합니다. 근데 제가 타는 곳이 인천시라 인천시에다도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들을 노드로 해서 시가 중앙에 있고 여러 가지 아프기 전에 환자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건 대시보드고요. 이렇게 하면 중증 관리 대상도, 특히 독거노인들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코로나 시절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커맨드 센터처럼 이루어질 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인증입니다. 의사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진료를 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 데이터가 네 거다 하는 게 증명이 안 되면 진단서 한 장, 처방전 한 장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인증이 돼야 되는데, 인증이 안 되면 이렇게 과거에 어떤 시장님 아드님 때문에 말썽이 많았었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익명성 못지않게
진실성, 진본 증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스토리지 문제가 또 있는데 이것은 IPFS가 어느 정도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돌려보면 내가 MRI 사진 한 장 봤는데 30분 기다려야 된다. 이러면 진료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 요즘은 새로운 기술들이 나와서 거의 리얼타임으로 분산된 진료 기록들을 불러올 수 있는 세상이 되어서 이것도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인증인데 의료인만 환자만 인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료인 인증도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NFT가 큰 역할을 해줄 것 같은데 다만 NFT는 이게 양도를 할 수 있잖아요. 의무 기록은 적어도 내 의무 기록을 내가 남한테 줄 수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SBT라는 게 다행히 몇 달 전에 논문이 나와서 SBT하고 NFT를 적절히 섞고 여기에 동형 암호 기술까지 더하면 이것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이게 동형 암호까지 겹치면 진본 증명뿐만이 아니라 내가 양도를 할 수 없고 분명히 그런 어떤 내 프라이버시는 철저히 보존이 되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가 내 데이터가 화이자에서 이용해서 대박을 터뜨렸어. 그러면 사실은 나도 조금 화이자로부터 내 리워드를 좀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엔 받지 못했어. 근데 전혀 못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NFT하고 SBT하고 요 도형 암호 기술을 이용하면 내 프라이버시는 지키면서도 내 데이터로 마이크로 리워드지만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인간의 정체성을 수익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디스토피아의 시작이다 그러는데 뭐 그래도 세상은 뭐 웹 3.0이 아니라 이미 6.0까지 얘기하는 세상이 되어버려 가지고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안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억세서빌리티인데 이게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참 세상이 힘듭니다. 리터러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옛날에는 약간의 돈과 건강만 있으면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세상이 되니까 여기도 지났죠. 이제 QR 코드 세상이 됐고 노인들은 돈이 있어도 환자 병원에 예약 한번 하기도 힘들고 의사 만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요새 맥도날드만 사 먹기 힘든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월렛에 대해서 웹3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월렛에 대한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월렛 없으면 이게 홈레스나 마찬가지의 세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 쉽게 접근해서 트레이닝 좀 하시라고 작년에 출발을 했고요.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빨리 디지털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많은 협업기관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작년 11월 달에 처음 한번 모의입니다. 이건 진료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는데 바로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천에다가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고 여기에는 마켓플레이스까지 있어서 비로소 웹3 하는 병원을 할 수 있을 만들어 볼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 최초의 메타버스 공간 안에 이런 진료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설업자를 자처하시는 분이고 가이스트 졸업하시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3학년이고 이런 기업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참 발칙한 분이죠. 이분이 만들어준 제 진료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디지털 화폐인데요. 이런 버추얼 공간에서는 피아트 머니가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케어 네트워크 운영을 하려면 케어 네트워크는 굉장히 중요한데 의료 자원은 스페셜리스트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퇴사원 넓으니까 이 희귀 질환들은 의사 전문가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케어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희귀 질환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의사 만나기가 쉽죠. 의사는 또 환자 만나기 쉽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돈입니다. 돈이 해결이 안 되면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 세상에서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서로 돈을 피아트 머니가 얼른 디지털 머니로 바뀌었다가 다시 그 나라 피아트 머니로 바뀌는 이런 것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솔브케어라는 코인을 결제 시스템을 한번 들어와서 이걸 시험적으로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한번 해보려고 파일럿 스터디 중입니다.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엄청난 인프라가 필요하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제가 8비트짜리 제가 있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게 들어가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고
DID도 되고 NFT도 되고 SPT도 되고 월렛도 되고 IPFS하고 통하고 동용 암호도 이루어지고 P4P도 되고 마이크로 리오드로 받을 수 있는 제 아바타 8비트짜리 소개하면서 마지막 말로 위너 쉐어 올이라는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이현 교수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제를 보고 좀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굉장히 다채로운 시각 자료를 활용을 해서 헬스케어 웹 3.0의 헬스케어에 대한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분 연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 발표인데요.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손안의 가상세계 엑스런 재단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엑스런의 양희호 이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엑스런 양희우입니다. 네, 저희가 여기 20명의 뛰어난 엑스런 팀들이 있는데 제가 뛰어나서 여기 나온 것이 아니고요. 제가 등치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멀리 계신 분도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여기 나와서 엑스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엑스런은 2019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증강현실이라는 포켓몬과 같은 증강현실과 그리고 엑스런도 뒤에 월렛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엑스런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세 가지 키워드를 추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한 모든 이들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였고, 두 번째는 가상과 현실의 융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엑스런은 더 다양한 재미를 추구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갑자기 예기치 않게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많이 활동하고 뛰어다녀야 하는 프로젝트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우리는 위기가 기회다라는 것을 알고 엑스스캔이라는 메인넷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엑스런의 엑스스캔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메인넷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대면의 현실에서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 그리고 메타버스 안에서는 NFT로 자유롭게 비용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이 되어 우리 팀들에겐 더 큰 미션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장 큰 시장 그리고 성장성과 유동성이 뛰어난 곳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옮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인도네시아였습니다. 먼저 우리는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소통하고 그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고 그들이 미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된 증강현실의 마이닝 시스템 POD 마이닝 플랫폼을 인도네시아에 런칭하였고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우리 팀들이 로테이션으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팀들을 그리고 개발 팀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기 밖에 화면에 보시면 계속 우리가 만들어낸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POD 마이닝인데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증강현실로 어떠한 장소에 가서 그곳에 코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도네시아는 현재 장면인데요. 제가 원하는 장소에서 코인을 잡고 그리고 제 지갑에 그 코인의 보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도 그렇고 참여자들 그리고 이벤트를 하는 기업들이나 개인들에게도 가장 인기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저희 사무실과 가까운 골프장입니다. 제가 앱으로 지도를 확인했는데 저기는 저렇게 많은 코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가서 코인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안에는 많은 광고도 있었고 이 안에는 이벤트와 보상도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P2E 시스템도 좋아했지만 우리가 소통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NFT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계속해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과 모든 것들을 융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출시하는 메타버스는 우리가 얼굴 인식으로 내가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메타버스 안에 들어갈 현실의 인물과 가상의 인물을 동시에 초청하여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엑스런을 사랑하는 권혁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콘텐츠는 클럽엑스 NFT 월렛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클럽엑스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클럽에서 인싸였는데 며칠 전에 입밴 당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입밴 모르시는 건 아니죠? 클럽엑스는 실물 인증을 통해 얼굴을 속일 수 없죠. 이제 저와 신나게 춤추며 부킹. 근데 헌팅 한번 할까요? 자, 이곳은 저희가 만들고 있는 메타버스 클럽 X입니다. 이곳에서 NFT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얼굴 인식으로 본인의 캐릭터를 갖고 이 가상 공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클럽엑스 어떠신가요? 장사 잘 될 것 같으시죠? 여러분도 엑스런 NFT 사이트에 가시면 클럽엑스를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짜는 없죠. 엑스런 어드벤처를 통해 엑스런을 잡으셔서 클럽엑스 한번 마련해 보시죠. 여기서 잠깐, 엑스런 NFT는 실물 부동산, 아이템, 가상 부동산, 탄소 중립을 거래합니다. 지금까지 20대 권혁일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필요 없습니다. 예, 지금 40여덟 먹은 권혁일입니다. 네, 제가 갑자기 나오게 된 저희 프로젝트 소개를 한번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제가 지금까지 무거운 어떤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는 좀 생각이 없습니다. 전혀 생각 없이 저는 나왔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엑스런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클럽 가서 춤추고 놀다가 돈 떨어지면 밖에 가서 코인 잡고 코인 많이 잡으면 클럽 하나 사면 됩니다. NFT에서.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콘텐츠죠. 네. 그래서 혹시 저희 팀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 팀 이름이 뭐죠? 아우 다 아시네요. 좀 한 번만 더 크게 해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대박 한번 치겠습니다. 예,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뭐 이 자리 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2분간 쉬십시오. 저희는 쉬는 코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엑스란 재단 팀 모두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재미있는 영상까지도 공유를 해주셨고요. 저희 시간 관계상 바로 다음 분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AI 창작 콘텐츠의 NFT 융합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KSP 박승교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나 서밋 플랫폼 KSP 대표이사 박승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남자분들만 계시고 홍일점으로 제요 박승교가 올라왔습니다. 촌여자입니다. 청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코나 NFT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모두가 다 화가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짧게 계속 여기 오셔가지고 짧게 하라고 하세요. 저는 그거 갈 때까지 안 하고 얼른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화가가 되시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텍스트 입력만으로 AI가 작품을 생성한답니다. 여러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셨습니까? 예, 그림 그리는 거 좋은데 못 그려. 저는 초등학교 때 정말 그림을 못 그렸습니다. 그러나 나도 저렇게 그림을 잘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림은 곧 부의 상징이더라고요. 어느 사람 집안에 가택수색을 했더니 세모 뭐 했더니 그림이 몇백억짜리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붓을 놀리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들 스케치 안 해도 됩니다. 누가 해줍니까? AI가 어디서? NFT에서. 자, 지금 이게 너무 뒤로 왔는데. 자, 요것은 AI가 그림을 그린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떠오르죠? 저는 이 그림을 봤을 때 이것이 바로 지난달에 미술대회를 했을 때 대상을 차지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심사위원들께서 사람이 그렸는지 AI가 그렸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39살의 미국의 제이슨 앨런이라는 게임 디자이너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무엇으로? NFT에서 AI한테 시켜서. 자, 그런데 텍스트 입력만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텍스트 입력을 잘해야 되겠죠. 뭐 한 가지만 해서 오페라 궁전 극장을 그려줘 하면 대충 그리겠죠. 그러나 얘를 텍스트를 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텍스트는 알고 계시잖아요. 글자, 문자를 쭉 나열해서 만들어서 한 가지의 작품이 나오듯이 이제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내가 단어만 주면 어떠한 단어로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잘 나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원형의 창문 너머로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그림들이 보이고 있죠.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을 볼 때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죠? 르네상스 시대는 약 1600년, 1700년도 그런 작품이죠. 자, 이게 대상 미국에서 1위를 차지한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텍스트 입력만으로 그림을 그리다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미술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거 방금 보신 것이고요. 대표적인 AI 그림 서비스 미드저니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생소하죠. 지금은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여러분들 피카소, 고갱, 마네, 모네 이런 분들 말고요 미드저니, 스테이블, 뭐 디퓨전, 달리 많습니다. 지금 이 아까 그렸던 그 그림은 미드저니가 그린 그런 그 작품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고로 내가 어떠한 광채로 어떠한 텍스트로 줘서 그림을 그렸냐, 이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화가가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자, NFT 시장 관련 AI 2D 동향을 보십시오. 접근성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생소하죠? 스테이블 디퓨전? 뭐 디퓨저야? 뭐 향기 나는 거? 아닙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노벨 AI, 미드저니, 달리, 엔비디아, 고갱 이렇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내 그림은 어떻게 그려줘라고 시킬 신부름꾼입니다. AI, 인공지능. 그러면 나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 자, 나는 고양이에 대해서 그리고 싶은데 그냥 러시안 블루 고양이만 그리고 싶은 게 아니고 누구풍, 피카소의 풍으로 예를 들어서 16세기에 어느 저택에서 살고 있는 러시안 블루를 그리고 싶어. 여러분들 텍스트를 입력하는 대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부터 화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코나 NFT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구글 텍스트에서 비디오로 확장하다. 뭐에서? 글자에서 영상까지 간답니다. 지금 구글에서도 지금 그걸 하고 있죠. 텍스트를 입력을 주면 텍스트가 글자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전환이 됩니다. 동영상으로. 그래서 약 5초간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해킹, 여러분들 해킹 어떤 거 해킹합니까? 돈도 안 되고 별거 안 되는 거 안 훔쳐가죠. 도둑들이 뭐가 되는 걸 가져가겠습니까? 돈 대야 가져가죠. 여러분 코인 왜 훔쳐갑니까? 돈 되니까 가져가겠죠. 자, 이제 벌써 노벨 AI 해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지난주에 노벨 아까 말씀드렸죠. AI, NFT AI, 그림을 그리는 AI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킹을 당해서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왜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그림 그릴 때 여러분 무료로 그리는 그림도 있겠죠. 그러나 노벨 AI는 무료가 아니었습니다. 약 14,000원의 돈을 내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킹을 당해서 무료로 됐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시스템 잘 만들어 놓고 내가 기획하고 창작해서 해놨는데 이걸 해킹을 당했다. 그래서 파장이 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걸 내가 그려서 뭐해? 뭐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단돈 10,000원, 단돈 20,000원에 모든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법률적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법률적 관점으로는 저작권이 있죠. 노래나 음악이나 책이나 모든 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NFT가 그린 이 AI 그림 저작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저작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참여자가 현재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와 참여자, 제가 AI로 그림을 그려보니까요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기르고 있는 러시안 블루 고양이를 그리고 싶은데 뭐 기껏해야 화가 이름도 잘 몰라. 그래서 마네라는 화가가 약간 정서적으로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요. 그래서 마네풍의 러시안 블루 키워드로 2개밖에 안 줬어요. 그랬더니 아주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를 그려보니까 또 그리고 싶은 거예요. 춤추는 골든 리트리버, 진짜 춤을 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소장도 할 수 있고 또 양도도 할 수 있고 경매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현 시점입니다. 앞으로 법률적 관점에서는 자, 그러면 실제 사람이 그린 그림이 너무 좋은데 예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AI가 그린 그림 결국에는 사람이 그렸습니다. 사람이 그리는데 얼마만큼 디테일한 텍스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디테일한 작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그린 그림도 이제는 인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그린 그림과 많은 텍스트를 준 그림과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법률적 관점에도 아직은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그림으로서도 인정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무엇으로? 코나 NFT가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똑같은 키워드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작품명은 은하수의 꿈입니다. 자, 좌측에는 그냥 은하수의 꿈 했습니다. 우측에는 여기다가 프롬프트를 포함해서 키워드를 줍니다. 그럼 프롬프트는 뭐냐? 얘가 AI가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주죠. 화풍은 만해, 광원 빛이죠. 빛은 은은한 빛에. 자, 배경은 1700년대 르네상스 시대에 묘사를 이렇게 해줘라 라고 하는 것과 그냥 은하수의 꿈 하니까 이렇게 나왔죠. 저쪽은 그럼 뭘 적겠어요? 은하수의 꿈을 바라보며 구름이 있는 바위에서 내가 서 있는 모습을 그려줘라는 주제를 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의 텍스트를 어떻게 입히느냐에 따라서 NFT의 AI 그림은 너무너무 사실적으로 묘사가 된다. 무엇으로? 코나 NFT로. 자, 저희 코나 NFT 마켓플레이스입니다. 현재 이렇게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요 코나 서밋 플랫폼이라는 회사에 있습니다. 저는 NFT로서 AI로서 그림을 그려서 반드시 성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미래 에셋 벤처 투자에서 이항모 팀장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NFT를 하고 있는 회사를 눈여겨봐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죠. 그 회사가 바로 저희 회사입니다. 그러면요, 자, 그러면요, 내가 그림 그렸어. 5만 원 주고 그림 그렸어. 자, 경매에 내놨는데 잘 안 나가. 근데 저희는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유가증권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유가증권은 뭡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돈을 쓸 수 있는 것을 유가증권이라고 하죠. 상품권이라든가 버스표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유가증권이라고 하죠. 저희 그림은 유가증권처럼 교환권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림을 5만 원을 주고 그렸는데 얘를 5만 원하고 맞바꾸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바꿨는데 그게 더 큰 이익 창출을 했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코나 NFT에서 반드시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저희가 AI 창작 작품 사례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저희 겁니다. 현재 우리 원화로 돼 있죠. 원화로 돼 있어. 그러면요, 이런 그림을 그릴 때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그림을 좋아는 하는데 제가 키워드를 잘 못 줘요. 그러면 코디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코디가 얼마나 코디 역할을 잘해서 디테일하게 텍스트를 입혀주는지요. 지금 작품이 저희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매일 100여 점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코인이 코나 코인이고 NFT 마켓은 코나 NFT AI입니다.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고 혹시라도 관심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자, 이렇게 됐고요. 코나 NFT 마켓 플레이스 로드맵은 AI 창작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서 특화의 콘텐츠를 다양화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 P2P 유저 참여형을 만들어서 AI 창작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요. AI 플러스 NFT 특화 NFT 마켓플레이스 생태계 조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질이 높은 그림을 선사하겠습니다. 2분 남았다는데 저는 정말 모범생이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나 서밋 플랫폼 KSP의 박승규 대표님이었습니다. 오늘 멋진 발표와 여러 연사분이 전해주셨지만 또 유일한 여성 연사로서 에너지 넘치는 강연을 펼쳐주셨고요. 저희 이 분위기 계속 이어나가면서 마지막 연사분을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웹 3.0 시대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플랫폼 구축 방향 및 사례에 대해서 아멕스지 그룹 최정무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원래 주인공이 나오는 법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I will drink until next morning. Thank you. 아멕스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들어있어요. 블록체인 기반에서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아멕스지는 온 세상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세계 유일의 세계 최초의 그런 기술을 전 세계로 보급하는 것이 아멕스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는 기술은 다 사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기술을 실제로 구현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핵심적인 거. 먼저 첫째가 블록체인 기반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가 탈중앙화입니다. 탈중앙화. 저희가 만든 플랫폼에는 중앙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빅데이터가 올라가고 거기에 인공지능이 연동되고 그리고 NFT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 메타버스가 씌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아메스지 프로젝트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많은 단어가 필요치 않습니다.
거기에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데는 전 세계 아메스지밖에 없고, CBDC, 또 좀 적게 얘기하면 지역화폐, 이 솔루션이 이미 다 개발돼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는 전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된다고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엘빈 토플러부터 이미 30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해왔고, 지금은 그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저는 아마도 MSG 프로젝트가 이런 중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대한민국이 그런 역할을, 중추적 역할을 맡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정무 회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자리에 참석하시고 지루하시겠습니다. 근데 아마 6분짜리 영상인데 다소 좀 지루함이 좀 가셔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6분짜리 영상을 보셨으면 제가 강의를 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MSG가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4년 됐거든요. 4년 동안 아마 150억 내지 200억 정도를 개발비로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4년 전에 시작할 때 제가 IT 40년 이제 몸담고 일을 했는데, 4년 전에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제가 시작을 할 때 왜 시작을 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당시 17년, 18년도에 블록체인의 암흑기를 할 정도로 이제 진짜 그 피해자가 엄청난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었죠. 이유는 뭐냐면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에는 기본적인 생태계가 필요하거든요. 생태계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가상자산이 실제 실용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비트코인 나온 이후로 10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어땠냐면 생태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오로지 코인만 존재했죠. 오로지 코인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까지 태평양을 건너 배가 가야 되는데 코인을 한 1000톤을 싣고 가야 돼요. 그러면 코인을 1000톤을 싣고 가려면 배가 그 1000톤을 싣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그런 규모의 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상은 어떻든가, 그 1000톤을 싣고 갈 수 있는 배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50톤 정도 싣고 갈 수 있는 그런 배에다가 1000톤을 얹고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태평양 건너 갈 수 있을까요? 가다가 침몰하겠죠. 근데 그런 형태였죠, 사실은. 지금도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4년 동안 해오면서 저희가 메인넷 개발해 놓고 나니까 코인을 좀 만들어 달라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하려고 코인을 어디에 쓰려고 하면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죠. 근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진짜 1000톤을 싣고 가는 배가 아니라 그냥 한 50톤 싣고 가는 정도의 배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코인을 발행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여기 오늘의 주제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에 관련되는 그 이슈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코레이팅에서는 엄정한 평가를 하는 그런 이제 기관이고 한데, 저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떤 법의 잣대로 심판을 한다든가, 그래서 죄를 지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뭐 어떤 규정이죠. 규정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죄인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블록체인 세계는 뭐냐면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상자산을 발행해 갖고 프로젝트를 할 때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죄 지려고 시작한 게 아니야.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시작했지만 사실은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 돼 있어. 그리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문제점을 4년 전에 그 문제를 보고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무언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려면 누군가가 길을 개척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에 이르렀는데 오늘은 이제 4년에 이르른 그 결과를 소개하는 자리예요. 소개하는 자리인데 지금 이제 영상에 보신 그 6분짜리는 이제 포괄적인 겁니다.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전 세계가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NFT, 디파이, 게임머니 이건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아니거든요.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전 세계 산업군이 한 300여 산업군으로 분류가 되는데 전 세계 산업군의 그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전무하다는 거죠. 전 세계가 지금 전 세계가 전무합니다. 지금은 이제 웹 3.0 얘기가 나와서 웹 3.0에 대한 어떤 화두가 전 세계를 덮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난 웹 3.0을 찾을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그러거든요. 그 말이 맞는 거거든요. 웹 3.0 프로젝트, 웹 3.0에 해당되는 진정한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찾을 수 없다 그러죠, 그죠? 근데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아메스지가 전 세계의 웹 3.0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여느냐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제 이 자료는 그 비밀스러운 자료가 아니라서 제가 그냥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내용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웹 3.0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탈중앙화거든요. 중앙이 없는 탈중앙화, 중간 거래자 없는 탈중앙화, 그리고 사용자가 소유권을 갖는 것,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인 거예요. 그렇게 연관짓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까지는 다 알죠. 거기까지는 다 아는데 문제는 기업이 고민을 하는 거죠. 무슨 고민을 해야 되냐면 자, 웹 3.0 시대를 가긴 가야 되는데 대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무엇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는 어떻습니까? 그냥 웹 입점공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기업이 존재해요. 그리고 웹 입점공 플러스 웹 3.0을 좀 이렇게 슬금슬금 도입하는 회사, 그러니까 2.3, 2.4, 2.5, 2.6 하는 회사, 그리고 웹 3.0을 완전히 추구하는 회사. 저희 아메스지는 4년 전부터 웹 3.0을 완벽하게 추구하는 회사예요. 저희는. 예, 근데 이제 뭐 구글, 페이스북, 뭐 마이크로소프트 등등등 국제 회사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2.0에 있을 거냐, 아니면 2.0에서 2.5 정도 갈 것이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이제 전 세계가 마음 놓고 웹 3.0으로 가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뭘 제공하냐면 블록체인 기술이 없어도 또 블록체인 기술이 있어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없는 그 탈중앙 플랫폼을 구축할 수 못하는 그런 기업들, 회사들한테 저희가 툴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툴. 이게 뭐냐면 웹 3.0 지원 툴이에요. 그러니까 이 필요성은 뭐 당연한 거죠. 왜 블록체인을 거부할 수는 없다. 가긴 가야 돼. 근데 뭔가 지금 이게 블록체인 플랫폼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왜요? 확장성, 탈중앙화, 보안성 이런 트릴레마 때문에. 근데 이런 것이 해결이 된다면 쉽게 갈 수 있잖아요. 아메스지는 오늘 그런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제 이름을 비주어터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핵심 가치 뭐 딴 거 없습니다. 전 세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활성화돼서 거기서 건실하게 유통이 되는 가상자산이 나와서 거기에 사람들이 투자했을 때는 투자자 보호가 되겠죠, 그렇죠? 과거에 이제 그런 아주 관행, 그런 나쁜 토대 환경 거기서 많은 분들이 피해 보는 그것은 이제 벗어나자 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거 구성된 기술적인 얘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레이어 이것도 넘어가고요. 결국은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이 툴을 이용하게 되면 모든 기업자들이 이제 요구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 실용화, 가상화재 상용화를 실질적으로 이루는 그런 세상을 맞이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아키텍처인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보면 툴이 일단 기본적인 툴만 제가 이제 설명했는데 아까 우리 이현 교수님 이 블록체인 쪽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DID 툴, 그다음 원래 툴, 그다음 NFT 툴, 메타버스 툴, 다오 툴, 마켓 툴 이렇게 지금 상품이 몇 개인가? 둘, 넷, 6개로 돼 있죠. 6개. 이 6개 툴은 뭐냐면 다오를 하고 싶은 사람들, 뭐 하여간 뭐 NFT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 또 월렛이 필요한 사람들, 또 기존의 쇼핑몰인데 쇼핑몰에서 쿠팡 같은 데다가 내가 코인 결제를 붙이고 싶어. 예를 들어서 또 카드사들이 어떤 코인 결제를 붙이고 싶어. 그런 데들 인앱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마켓 툴 같은 거. 요 정도 툴을 가지면요. 너무도 쉽게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툴을 이용해 갖고 툴을 앞으로 개발할 거다가 아니라 툴을 가지고 뭐 이미 뭡니까? 이미 이 툴을 가지고 지금 이 툴을 가지고 이미 플랫폼을 다 만들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사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 툴을 가지고 저희가 플랫폼을 자체 개발한 겁니다. 자체 개발한 거예요. 이 1, 2, 3, 4는 P2P 쇼핑몰 교육 플랫폼, 그다음에 NFT 갤러리, 그다음 메타버스 허브 플랫폼 요 4개는 이미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개발 중인 게 다오 플랫폼이에요. 그다음 도네이션 플랫폼. 왜냐면 이 다오하고 도네이션 막 여기 지금 툴을 지금 툴은 거의 개발이 끝나 있거든요. 이 툴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생태계를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지금 P2P 쇼핑몰 이거는 저는 3년이 내면 아마존하고 아마존하고 견줄 거다 저는 자신합니다. 3년 후면은. 왜냐면 탈중화 시대니까 그렇죠? 웹 3.0 시대이기 때문에 또 AI 교육 플랫폼 이거 무슨 의미냐면 아니 왜 그 하버드 들어가야만 하버드 강의를 들을 수 있나요? 그렇죠? 서울대 들어가야만 서울대 강의 들을 수 있나요? 이거는 교육 플랫폼은 전 세계가 교육관을 만들고 여기서 강좌를 등록하고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세상이죠. 이 P2P몰도 전 세계에서 제품이 올라오고 전 세계 가맹점이 등록이 되고 하나의 단위 가상화폐 가지고 결제가 되는 완벽한 탈중화 글로벌 플랫폼들이거든요. 이게 그다음 NFT 갤러리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실은 세상에 NFT 플랫폼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진정한 NFT 플랫폼은 몇 개 없습니다. 다 센트럴라이즈된 NFT 플랫폼이에요. 저희 이거는 완벽한 탈중화가 된 NFT. 그리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 메타버스가 저 쇼핑몰, 교육 플랫폼, NFT 올라간 것들이 다 메타버스 자동 업로딩 돼서 가상 공간에서 실제로 결제 블록체인하고 연동된 거.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메타버스 열풍인데 블록체인하고 연동된 메타버스는 거의 없어요. 그냥 메타버스 그 자체지. 그러면 그거는 뭐 그냥 센트럴라이즈된 메타버스 플랫폼인 거예요. 그러나 저희는 메타버스 플랫폼조차도 완벽하게 블록체인부터 탈중화가 된 상태. 예. 다오도 마찬가지. 다오도 지금 이제 많은 데들이 다오 해야 하는데 그 다오 하나 자체는 센트럴라이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다오 플랫폼은 뭐냐면 전 세계 누구라도 여기 오신 분 모든 분들이 다오 플랫폼에 들어가서 자기가 다오를 하나 크리에이션 할 수 있어야 돼. 각자가 다 크리에이션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중에서 다오 프로젝트 올라온 것 중에서 내가 보고 아 이거 괜찮겠네. 내가 거기 참여하고 그게 진정한 탈중화거든요. 지금 다오도 하는데 진정한 탈중화 없죠. 그래서 지금 도네이션도 마찬가지인데 아메스지는 전 세계에 이런 기술을 툴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부터 이제 해드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걸 어떤 일환으로 하냐면 전 세계 개발자 공모전 같은 걸 지금 작년부터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기업이라도 이제 개발자 공모전에 참여해갖고 우리 툴을 이용해서 어떤 결과물을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오신 분들 참고로 하셨다가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를 하시고 싶다면은 하시라도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공유인데 이게 이제 웹 2.0하고 웹 3.0 다른 건 뭐냐면 웹 2.0 중앙화 플랫폼들은 예를 들어서 수익을 다 그 기업이 가져가요. 기업이. 근데 탈중화가 되면은 지금처럼 가져가는 수익을 다 어디로요? 참여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의 플랫폼, 중앙화 플랫폼들 가진 데들은 두렵죠. 3.0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탈중앙 P2P몰이 되면 아마존 그동안 수익 올렸던 거 수익이 이제 거의 없어져요. 다 모든 거를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요? 참여자한테 돌려줘야 되니까. 근데 시대가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데빌런버트 P, 그다음 트랜지스 P인데 저희한테 기술이절 받은 그 업체들이 전 세계로 기술 공급하면서 이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블록 프로시저 BP하고 개발자들 또는 멤버십들 회원들 그다음 이제 거버넌스 파트너들한테 그 플랫폼에서 리워드가 나가죠, 그렇죠? 리워드가 나가는 그런 이제 두 가지의 이제 그 가지고 플랫폼을 이제 운영해 나가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늦은 시간까지 참 긴 시간. 저는 이제 제 강의할 때 정도 되면 다 가지고 안 계실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 남아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말해주시는 여기 관계자분들한테 또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